한때 태평양 한가운데에 낙원으로 불렸던 나우루는 이제 인구 약 12,000여 명이 사는 외딴 섬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드문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섬은 오션 아일랜드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나우루는 인광석 채굴로브를 쌓아 낙원이라 불렸습니다. 1인당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나우루 사람들은 현대식 주택과 고급 자동차,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당시 나우루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광석 자원이 점차 고갈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았으며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생활 수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이 섬에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독특한 문화와 기이한 풍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우루는 특히 여성에 대한 관점이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성의 체중이 무거울수록 더 아름답다고 여겨지며 심지어 아내가 낯선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도 남편이 허용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매혹적이면서도 가혹한 삶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낯선 남자와의 잠자리를 허용하는 나라, 나우루의 가장 기이한 18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8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이자 방문객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섬나라의 면적은 불과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태평양 적도 바로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우루는 경제적으로 주로 호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섬이 너무 작아 자동차로 나라 전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여정 동안 태평양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구는 10,000명 남짓이며 섬에는 대형 슈퍼마켓이 하나 있고 가장 큰 건물은 공항 활주로입니다. 외진 위치 때문에 나우루는 유럽 탐험가들이 지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접촉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1798년 영국의 무역선 헌터 호가 이 섬을 발견했을 때 선원들은 이곳을 즐거운 섬이라 불렀습니다. 17번. 아내가 낯선 남자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풍습.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혼 여성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법적으로 금기시됩니다. 하지만 나우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 낯선 남자들과 잠자리를 허락하는 풍습이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 풍습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왔으며 손님을 환대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쌓으며 유대를 강화하려는 뜻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내는 낯선 남자의 요구를 따라야 하며 잠자리를 비롯해 친밀한 관계까지 맺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보기에도 그 남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꾸지람을 듣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풍습은 나우루 사람들의 신념과 전통을 반영합니다. 외부 세계와 접촉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래된 전통을 지금까지도 유지해 온 것입니다. 16번. 여성이 뚱뚱할수록 더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나라.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나우루의 총인구 12,000여 명 가운데 91%가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섬나라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미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우루에서는 여성이 뚱뚱할수록 더 존경받고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아름답다고 평가됩니다. 이곳에서는 심지어 뚱뚱한 여성을 기리는 대회도 열립니다. 가장 뚱뚱한 여성이 나우루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이 대회는 매년 개최되며 나우루 여성들은 다음 우승자가 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늘리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외부 세계와는 다른 미적 관념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우루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 자원이 풍부하던 시절, 나우루 사람들은 풍족하고 배부른 삶을 살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곧 번영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들의 미의 기준도 형성된 것입니다. 15번. 높은 총기 소지율. 나우루는 전 세계에서 총기 소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구 100명당 약 10정의 총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소지율에도 불구하고 나우루는 범죄율이 낮고 평화로운 섬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0,000여 명 남짓의 작은 인구 덕분에 주민들 간의 유대가 끈끈하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아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우루 문화는 존중과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중시하며 폭력 사용은 대체로 비난받습니다. 14번 호주의 난민 수용소로 사용되는 나우루. 2001년부터 작은 섬나라 나우루는 심각한 인도주의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호주가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구금시설로 나우루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나우루가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호주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우루에서의 난민 구금은 열악한 생활 환경, 비인간적인 대우, 그리고 인권 침해의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나우루 정부가 운영하는 나우루 지역 처리센터는 보트를 타고 호주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이 호주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나우루로 보내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생활 조건은 매우 열악해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나우루 수용소는 시로의 감옥과도 같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 교육, 필수적인 생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난민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고 필요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이 수많은 인권 침해 의혹과 과밀 수용으로 인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과 UN, 그리고 국제 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들 또한 이 불법적인 구금에 대해 강하게 규탄해 왔습니다. 13번 조세 피난처이자 돈 세탁의 중심지. 나우루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 소득세가 없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외국인들이 나우루로 몰려들었고 주민들은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며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우루는 소득을 극대화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세 정책은 돈 세탁 활동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의 나우루는 돈 세탁의 천국으로 불렸고 정부는 은행 면허와 여권, 심지어 외교관 여권까지 한 장에 최대 3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주요 고객은 러시아 마피아와 알케다 같은 범죄 조직들이었고 이들은 마약 밀매, 무기 거래, 인신매매 등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나우루를 이용했습니다. 돈 세탁은 나우루의 국제적 명성을 크게 훼손했고 국가 경제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국 나우루는 국제금융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기에 처했고 이는 무역과 투자 거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12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지리적 위치 덕분에 나우루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보고되지 않은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지리적 고립, 드문 인구 밀도, 그리고 정부의 빠르고 과감한 대응이 코로나19로부터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엄격한 국경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그리고 전국적인 검사 시행이 철저히 이루어졌고 주민들의 높은 준수율 덕분에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보건기구와 인근 국가들의 지원으로 의료 물자와 전문 인력이 제공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나우루는 코로나19 재앙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며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단결과 결단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11번 화려했던 인광석 채굴의 역사. 인광석은 한때 나우루의 거대한 보물이었지만 그 황금기는 오래전에 끝났고 섬에는 황폐함만 남았습니다. 무분별한 인광석 채굴은 나우루를 스스로 부부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섬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훼손돼 불모지가 되었고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인광석 자원이 고갈되며 경제가 붕괴했고 나우루는 빈곤과 실업,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2차 인광석 채굴로 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불과 10년 만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오늘날 나우루는 실업률이 90%에 달하고 경제 전망은 암울하며 과거 착취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나우루는 일시적인 부를 얻는 대신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고 한때 비옥했던 섬은 결국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0번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1980년대 초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내 총생산을 기록한 나라였지만 2017년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나우루 경제는 바다새 배설물에서 생성된 인광석 매장량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1975년
나우루는 1인당 세계 최고 소득을 기록하며 정점에 올랐고 약 25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막대한 소득 덕분에 정부는 세금을 폐지하고 무상교육과 교통,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의료가 필요한 국민은 정부가 호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부담했고 주택 임대료는 월 5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광석 수익의 1%를 나우루 인광석 로열티 신탁에 적립했고 1991년 이 신탁에는 약 13억 호주 달러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인광석 고갈과 함께 경제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남태평양 최대의 인광석 광산이었던 나우루의 광산은 남획으로 인해 기초빌련에는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른 수입원이 없던 정부는 신탁 자금에 의존했지만 투자 실패로 자금은 2002년까지 1억 3,800만 호주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나우루의 명목 1인당 GDP는 1,150달러로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95위를 기록했습니다. 9번, 나우루 사람들은 호주식 풋볼을 사랑합니다. 호주식 풋볼, 흔히 푸티라고 불리는 이 종목은 나우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 스포츠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이 작은 섬나라의 문화다운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우루에서 호주식 풋볼의 역사는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주의 지배를 받던 당시 이 스포츠가 전해졌고 빠르게 나우루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우루의 풋볼 경기장은 더 오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공식 경기와 지역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호주식 풋볼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국민들에게 연대감과 스포츠 정신,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교류하고 우정을 쌓으며 팀워크와 존중, 규율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식 풋볼은 일부 나우루인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은 호주나 다른 나라의 프로구단에서 활약하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8번, 군대가 없는 나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갈등과 폭력은 끊이지 않았고 이를 막기 위해 무장 군대가 조직되어 국가 안보와 집단의 이익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나우루는 예외입니다. 이 나라는 군대가 없습니다. 나우루는 호주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 문제도 포함됩니다. 1968년에 체결된 나우루 호주 조약에 따라 나우루의 안보는 호주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우루에는 내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 조직이 있지만 중화기로 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나우루는 분쟁이나 전쟁의 역사도 없어 군대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가 안보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의 위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격을 받는다면 나우루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군대가 없는 것은 쿠데타나 내부 불안정에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번, 아름다운 산호초로 둘러싸인 섬. 나우루 주변의 맑고 투명한 바다에는 형형색색의 산호초가 펼쳐져 있어 그야말로 진정한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우루의 산호초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일부로 1,500종이 넘는 어류와 400종의 산호, 4,000종의 연체동물이 서식하는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나라의 여러 한계로 인해 이를 탐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산호초 생태계는 나우루 해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지인들에게는 식량과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해양 산성화로 산호 백화 현상과 죽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폐기물과 가정 쓰레기, 그리고 광산 활동에서 배출된 화학 물질들이 바다를 오염시켜 산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6번, 나우루에서 새가 완전히 멸종하다. 나우루는 한때 새들의 천국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자연의 축복을 받은 이 섬은 때 묻지 않은 해변과 장엄한 산, 울창한 숲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했죠. 그 안에는 희귀한 새들이 서식하며 넓은 바다 위에 울려 퍼지는 생생한 새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나우루의 고유종으로는 나우루 갈대울새, 나우루 흰눈금새, 나우루 집박이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로 나우루는 황폐한 땅이 되었고 이 소중한 새들은 서식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무분별한 인광석 채굴은 숲을 파괴하고 먹이와 보금자리를 없앴습니다.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유독 가스가 공기를 오염시켜 새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고양이와 쥐 같은 외래종이 섬에 유입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들 포식자는 둥지를 습격해 알을 훔치고 새끼를 잡아먹어 새 개체 수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새들의 홍게 천국이었던 곳은 이제 나우루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섬을 울리던 새들의 맑은 지저귀은 사라지고 을씨년스러운 고요가 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5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1982년 남태평양 순방은 영국과 태평양 섬나라들 간의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여왕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 역사적인 행사였습니다. 남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나우루도 여왕의 순방에서 중요한 방문지 중 하나였습니다. 우선 나우루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여왕의 나우루 방문은 영국이 태평양 전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나우루는 영국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1968년 68년 독립한 이후에도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번 순방은 양국 간의 협력을 재확인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인 나우루는 여왕의 방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투자와 개발 지원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은 여왕과 나우루 국민들 간의 문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유대감을 키우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1982년 남태평양 순방은 영국과 태평양 섬나라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략적 위치, 역사적 유대, 발전 가능성을 모두 지닌 나우루는 여왕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방문지였습니다. 4번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가 없는 섬나라. 수도는 한 나라의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수도가 있으며 볼리비아처럼 수도가 2개인 나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3개의 수도가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 모나코, 싱가포르처럼 국가 전체가 사실상 수도인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나우루는 왜 수도가 없을까요? 나우루에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고 도시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 청사는 야렌 지구에 위치해 있지만 야렌은 나우루의 공식 수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렌은 남부 해안에 자리한 하나의 지구일 뿐입니다. 이곳에는 대만과 호주 등 외국 대사관과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우루의 공식 수도나 도시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섬의 면적이 불과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대규모 도시를 건설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1만 명 남짓으로 섬 전체에 분산돼 살고 있어 대도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나우루는 천연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담수 자원이 부족합니다.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하기에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게다가 과거 인광석 채굴로 인해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3번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나라. 나우루는 세계에서 가장 평평한 나라입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71m에 불과하고 가장 낮은 지점은 바닷가입니다. 대부분의 평평한 지형을 가진 다른 섬나라들처럼 나우루도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바다수온 상승으로 산호초가 급격히 백화 현상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섬을 지켜주던 산호초 생태계마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염수가 유입돼 담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해안 침식을 일으켜 거주지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폭풍, 홍수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해 나우루는 더 큰 피해를 입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협을 인식한 나우루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를 건설하고 담수 확보를 위해 빗물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며 가뭄에 강한 작물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나우루의 재정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에 악화된 영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재정적 지원과 전문 지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첫 주민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 불과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섬 나우루에는 첫 번째 주민의 기원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다른 많은 나라와 달리 나우루 역사에는 고대 부족이나 문명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전설과 고고학적 유물들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첫 주민들은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다의 신에게서 힘과 마법을 부여받은 피델레와 베트로라는 부부의 후손이라고 전해지며 작은 섬에 살면서 어업과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설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나우루의 첫 주민들이 약 3,000년 전 마이크로네시아의 포나페나 축구에서 아울리거 카누를 타고 이주해온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번.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이 없는 나라. 세상에서 강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그 답은 바로 나우루입니다.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 존재하지 않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얀 석회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나우루에는 강이 전혀 없습니다. 면적이 불과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나우루는 수백만 년 전 바다 생물들의 잔해로 형성된 섬입니다. 섬 표면 대부분은 과거의 대규모 채굴로 남겨진 인산염 암석으로 덮여 있으며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은 없고 완만하게 펼쳐진 해안 평야와 그 주위를 둘러싼 산호초만이 있습니다. 강이 없다는 사실은 나우루에 많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담수는 매우 귀한 자원으로 주로 빗물에 의존합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농업에 사용할 물을 빗물 저장 탱크에 모아두고 지하수도 이용하지만 그 양이 제한적이며 오염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우루 사람들은 이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 절약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수가 부족해 농업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대신 어업이 중요한 경제 분야로 자리 잡아 식량과 수입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나우루의 가장 기묘한 사실 1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또 다뤄줬으면 하는 다른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